제896조 항공기의 의의. 이 법에서 항공기란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 장치는 제외한다. 제897조 적용 범위. 운항용 항공기에 대하여는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 항공기에 대하여는 운항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8조 운송인 등의 책임 감면. 제905조 제1항을 포함하여 이 편에서 정한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운송인이나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99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제1항 2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제2항 여객 수화물 또는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겼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객 또는 수화물의 손해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또는 여객의 사망상의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없다. 제4항 제2항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여객, 수화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책임 제한 금액의 총액은 각각 제905조, 제907조, 제910조 및 제915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900조 실제 운송인에 대한 청구. 제1항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의 위임을 받아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 운송인이 있을 경우 실제 운송인이 수행한 운송에 관하여는 실제 운송인에 대하여도 2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901조의 순차 운송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실제 운송인이 여객 수화물 또는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 운송인과 실제 운송인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3항 제1항의 경우 제89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9조 제2항 제3항 중 운송인은 실제 운송인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운송인은 계약 운송인과 실제 운송인으로 본다. 제4항 2장에서 정한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 외에 운송인이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 또는 2장에서 정한 운송인의 권리나 항변의 포기는 실제 운송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실제 운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01조 순차 운송. 제1항 둘 이상이 순차로 운송할 경우에는 각 운송인의 운송 구간에 관하여 그 운송인도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본다. 제2항 순차 운송에서 여객의 사망, 상해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운송인이 명시적으로 전 구간에 대한 책임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최초 운송인과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항 순차 운송에서 수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최초 운송인, 최종 운송인 및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제4항 순차 운송에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송화인이 최초 운송인 및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8조 제1항에 따라 수화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수화인이 최종 운송인 및 그 사실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게 그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할 수 있다. 제5항 제3항과 제4항의 경우 각 운송인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항 최초 운송인 또는 최종 운송인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여객의 사망, 상해 또는 연착이나 수화물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구간의 운송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제902조 운송인 책임의 소멸. 운송인의 여객,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 대한 책임은 그 청구원인에 관계없이 여객 또는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제903조 계약조항의 무효.
이 장애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거나 책임 한도액을 낮게 정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제904조 운송인의 책임.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제905조 운송인의 책임 한도액. 제1항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한 명당 11만 3,100 계산 단위의 금액까지는 운송인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제2항 운송인은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한 명당 11만 3,100 계산 단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손해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2. 그 손해가 오로지 제3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만 발생하였다는 것. 제906조 선급금의 지급. 제1항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가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 운송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청구하면 지체 없이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급금의 지급만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항 지급한 선급금은 운송인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제3항 선급금의 지급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7조 연착에 대한 책임. 제1항 운송인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은 여객 한 명당 4,694 계산 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여객 한 명당 1,000 계산 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3항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8조 수화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제1항 운송인은 위탁 수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상에서 또는 위탁 수화물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 수화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항 운송인은 휴대 수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신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제909조 수화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수화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910조 수화물에 대한 책임 한도액. 제1항 제908조와 제909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여객 한 명당 1,131 계산 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이 운송인에게 위탁 수화물을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 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위탁 수화물을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 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제2항 제1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수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11조 위탁 수화물의 일부 멸실 훼손 등에 관한 통지. 제1항 여객이 위탁 수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 수화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 수화물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항 위탁 수화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 수화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항 위탁 수화물이 일부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제91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12조 휴대 수화물의 무임 운송 의무. 운송인은 휴대 수화물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913조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제1항 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1. 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하자. 2.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외에 자가 수행한 운송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3.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 충돌. 4. 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 5. 불가항력. 제2항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 중에는 공항 외부에서 한 육상, 해상 운송 또는 내육 수로 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운송이 운송계약을 이행하면서 운송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항공운송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 운송인이 송하인과의 합의에 따라 항공운송하기로 예정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하인의 동의 없이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으로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은 항공운송으로 본다. 제914조 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운송인은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915조 운송물에 대한 책임 한도액. 제1항 제913조와 제914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kg당 19 계산 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되 송하인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kg당 15 계산 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의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 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 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제2항 제1항의 항공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중량은 해당 손해가 발생된 운송물의 중량을 말한다. 다만 운송물의 일부 또는 운송물에 포함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동일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다른 운송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 한도를 결정할 때 그 다른 운송물의 중량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916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 등에 관한 통지. 제1항 수하인은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면 운송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항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 수하인은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4항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통지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다만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제917조 운송물의 처분 청구권. 제1항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그 밖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송하인은 운송인 또는 다른 송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처분 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송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송하인의 처분 청구에 따른 경우 운송인은 그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4항 제918조 제1항에 따라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송하인의 처분 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하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8조
운송물의 인도. 제1항.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송하인이 제91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19조 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920조 준용 규정. 항공화물 운송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34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792조, 제793조, 제801조, 제802조, 제811조 및 제8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적항은 출발지 공항으로, 선장은 운송인으로, 양육항은 도착지 공항으로 본다. 제921조 여객 항공권. 제1항. 운송인이 여객 운송을 인수하면 여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개인용 또는 단체용 여객 항공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여객의 성명 또는 단체의 명칭. 2. 출발지와 도착지. 3. 출발 일시. 4. 운항할 항공편. 5.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6.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제2항. 운송인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제1항의 여객 항공권 교부를 가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인은 여객이 청구하면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22조 수화물표. 운송인은 여객에게 개개의 위탁 수화물마다 수화물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23조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제1항.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2.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3. 출발지와 도착지. 4.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5. 출발 일시. 6. 운송할 항공편. 7.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8.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제2항.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송하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 제1항의 항공화물운송장 중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적고 송하인과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제3원본에는 송하인용이라고 적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의 서명은 인쇄 또는 그 밖의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항. 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에게 항공화물운송장 제3원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24조 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제1항. 운송인은 제923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대체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에게 제923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적은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25조 복수의 운송물. 제1항. 2개 이상의 운송물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각 운송물마다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가 제924조 제1항에 따른 저장보존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각 운송물마다 화물수령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26조 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제1항. 송하인은 세관, 경찰 등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송인의 요청을 받아 운송물의 성질을 명시한 서류를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운송인은 제1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927조 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운송인 또는 송하인이 제921조부터 제926조까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운송계약의 효력 및 이 법의 다른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28조 항공운송증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제1항. 송하인은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었거나 운송인에게 통지한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고 충분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제2항.
송하인은 제1항의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3항 운송인은 제924조 제1항에 따라 저장 보존되는 운송에 관한 기록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운송물의 명세 또는 운송물에 관한 진술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하여 송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송하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송하인이 그 정확하고 충분함을 담보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9조 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제1항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이 교부된 경우 그 운송증서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운송물의 중량, 크기, 포장의 종별 개수기후 및 외관 상태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 운송물의 종류, 외관 상태 외의 상태, 포장 내부의 수량 및 부피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기재 내용은 송하인이 참여한 가운데 운송인이 그 기재 내용의 정확함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항공화물운송장이나 화물수령증에 적은 경우에만 그 기재 내용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930조 항공기 운항자의 배상 책임 제1항 항공기 운항자는 비행 중인 항공기 또는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나 물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지상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2항 이 편에서 항공기 운항자란 사고 발생 당시 항공기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항공기의 운항을 지배하는 자가 타인에게 항공기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는 운항 지배자를 항공기 운항자로 본다. 제3항 이 편을 적용할 때에 항공기 등록원부에 기재된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 운항자로 추정한다. 제4항 제1항에서 비행 중이란 이륙을 목적으로 항공기의 동력이 켜지는 때부터 착륙이 끝나는 때까지를 말한다. 제5항 2대 이상의 항공기가 관여하여 제1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항공기 운항자는 연대하여 제1항의 책임을 진다. 제6항 운항 지배자의 승낙 없이 항공기가 사용된 경우 운항 지배자는 이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승낙 없이 항공기를 사용한 자와 연대하여 제932조에서 정한 한도 내에 책임을 진다. 제931조 면책 사유 항공기 운항자는 제930조 제1항에 따른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 충돌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였다는 것. 2. 항공기 운항자가 공권력에 의하여 항공기 사용권을 박탈당한 중에 발생하였다는 것. 3. 오로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에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발생하였다는 것. 4. 불가항력 제932조 항공기 운항자의 유한 책임 제1항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에 따른 책임은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항공기의 이륙을 위하여 법으로 허용된 최대 중량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최대 중량이 2000kg 이하의 항공기의 경우 30만 계산 단위의 금액. 2. 최대 중량이 2000kg을 초과하는 항공기의 경우 2000kg까지는 30만 계산 단위, 2000kg 초과 6000kg까지는 매 킬로그램당 175 계산 단위, 6000kg 초과 3만 kg까지는 매 킬로그램당 62.5 계산 단위, 3만 kg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매 킬로그램당 65 계산 단위를 각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더한 금액. 제2항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에 따른 책임은 제1항의 금액의 범위에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 1명당 12만 5천 계산 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3항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여러 사람에게 생긴 손해의 합계가 제1항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각각의 손해는 제1항의 한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배상한다. 제4항 하나의 항공기가 관련된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한도에서 사망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먼저 배상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933조 유한 책임의 배제 제1항 항공기 운항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로 제930조 제1항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제9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항공기 운항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가 권한 범위에서 행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제2항
항공기를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항공기를 탈취하여 사용하는 중 제930조 제1항의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는 제9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34조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항공기 운항자의 제930조의 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제935조 책임 제한의 절차. 제1항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려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 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 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책임 제한 절차 개시의 신청 책임 제한 기금의 형성 공고 참가 배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 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의 예를 따른다.